마지막 승부처 아까 우리 최대 변수는 야권 후보 단일화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2030이 아마 대선에서 끝까지 이렇게 그 부동층으로 된 경우는 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뭐 중앙일보 오늘 여론조사 발표에 의하면은 2030이 지금까지는 보수화된 건 아니다 그랬는데 상당히 보수 쪽 좌표를 나타내고 있다. 그때보다 더 보수.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가령 우리 2030가 중도층이 이제 마지막 스윙 보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을 회복하는 데는 20대 남의 그 지지 급상승이 아마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실제 1월 달에 지지율 회복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2030이 지지율 올라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2030 지지율이 움직이면은 제가 어느 이야기지만 2030은 중도층하고 부모의 관계예요. 중도층도 일부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1월 달에 역전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다시 이제 균일하는데 내가 작년 4월 달 월간 중앙에 그렇게 썼는데 올 선거는 2030과 중도층이 캐스팅 보트로 스윙 보트로서 캐스팅 보트를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이 층이 같이 가게 되면 선거판이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 것이고 이것이 따로따로 움직이면 역시 또 선거판을 박빙으로 만들 것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재 이 부동층의 성격이 강한 2030 중도층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에 비해서 가장 큰 특징은 과거에는 이 층들이 소극적이었어요. 실제 투표장에 나올 확률도 낮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적극적인 부동층이에요. 지금 표심을 정화를 못하고 있지만은 투표장에 나올 확률은 어느 선거보다도 높은 적극적인 투표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층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2030은 정책 이해관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고 반면 중도층은 도덕성이라든가 민주적 가치, 보편적 가치, 이와 같이 가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 전까지는 이게 지금 동조 조짐을 보였는데 근제는 지금 보면은 동조가 아닌 별개로 움직일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가 없다. 근데 지금 1월 초에는 분명히 2030을 윤석열 후보가 지지를 받아서 역전을 시켰는데 근자에 이제 이것이 조금 균열이 나타나는 것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2030 세대의 지지를 받는 홍준표의 원팀이 지금 무망해 보이고 두 번째는 2030이 전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입니다. 근데 그 세력이 봤던 2030 세력이 봤던 탄핵 상황에서 최순실의 모습이 근자에 어렴풋하게 오버랩이 되면서 좀 흔들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접점으로 가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렇게 그 통계표에 보면 20대 남녀, 30대 남녀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거 보니까 남녀간에 나눠져요. 예, 남녀 그러니까 20대 남자는 윤석열 그러니까 남자는 윤석열적으로 많이 높고 예. 여자는 이재명 쪽이 조금 높기는 높은데 격차가 훨씬 우리가 보면 적다는 30, 20대 여자, 30대 여자층에서 이재명이 확 높아야 될 건데 이게 이제 높지가 않는 거죠. 여러 가지 네거티브 그것 때문에. 그래서 딴 그선 비슷한데 20대 남자층에서만 이렇게 윤석열한테 확 눈에 띄더라고 이게.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과연 끝까지 유지될 것인가? 그리고 이 20대 남자들이 지금 그 조사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60대보다도 더 보수화됐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퀘션 마크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황 소장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20대 남자라고 하면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소수 외에는 미래도 안 보이고 그리고 뭐 집이나 이런 문제가 지금 근처에 넘겨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한 10% 뺀 나머지 한 90%가 상실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죠. 근데 이 상실감이 과학적이고 뭐 과거에서는 운동권 의식으로 무장되어서 저항으로 나타나겠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20대 전체가 사회에 대한 불만을 상당히 심하게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그간의 젠더 갈등을 이용해서 정치권이 악용한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은 제가 볼 때 그냥 우파 정도가 아니라 제가 좀 대화를 해보니까 상당수가 강경파돼 있습니다. 상당히 그래요? 우려스러운 정도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뭐 중도 좌파 정도 어떤 포지션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이 20대 남자 표를 가져오는 방법이 정당했느냐? 난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가부 폐지라든가 그게 당위성을 떠나서 그런 것 때문에 지지가 오고 가면 그게 비정상이죠. 그다음에 뭐 군 월급 200만 원 준다든가 병사들. 그다음에 뭐 또 그 외에 그 뭐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지극히 좀 유치하고 치사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갔다라는 거는, 그거는 뭔가 하면 일시적으로 윤이나 국민의힘당 하는 짓거리가 보기 싫어서 빠졌다가 적당하게 명분만 하니까 간다라는 건, 그건 뭔가 하면 절대로 이재명한테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윤석열을 좋아서 지지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찍어야 될 때는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을 찍는다. 그렇게 본다면 2030에서 이재명이 이기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2030을 너무 제가 볼 때 이 복합적이거나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게 전부 이 개별화돼 있어요. 모래알처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잡아서 표를 모을 방법도 없고요. 그냥 이런 이미지나 분위기를 보고 움직이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반 이재명이 강하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 이재명 후보가 지금 새로 내세운 슬로건이 뭐죠? 앞으로 이재명, 제대로? 이재명인데, 그러니까 나를 위해 이재명, 그리고 여성을 위한 이재명, 뭐 서민을 위한 내가 앞에- 물어보니까 나를 위한 이재명이 네. 20대의 정서를 갖다가 그렇죠. 타겟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대 2030을 아까 우리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걸 다 이렇게 하나로 딱 이렇게 그룹화 시켜서 이야기하기는 저는 사실 좀 어렵다, 말 안 된다 생각이 드는데, 단 그 이대남은 상당히 집단화되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대남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그 지난번 조국 사태 때 보여줬던 개천용 무인이 그런 신화가 다 깨졌다. 그러니까 아빠 찬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득권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진보 권력층들이 또 우리가 의지할 데가 못 되다는 건 분명히 봤던 것 같고, 그리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소위 말해서 여성 지위 향상이나 뭐 여성들의 그런 그 뭐 기각길 안전 뭐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고 여성 할당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일종의 그러니까 페미니즘으로 이렇게 읽혀지면서 일종의 이대남들은 상당히 소외의식도 느끼면서, 이대남들은 상당히 그 집단화된 반면에 이대녀들은 덜 집단화돼 있다. 나름대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쪽으로 또 확 쏠리지 않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건 것 같아요. 지난번 뭐 박원순 그 시장 사건 때 소위 피해 호소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윤미향 사건에 상당히 그러니까 동정적으로 반응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의 형수욕설 사건, 이런 것도 또 여성에 대한 상당한 비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대인들로 하여금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이대남만 이렇게 이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그럼 이대녀들 거기 반발을 해서 이재명 쪽으로 갈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대녀들의 표는 상당히 좀 갈라질 수밖에 없는데, 두드러진 건 분명한 건 이대남들은 확실히 윤석열 쪽에 기울어져 있다. 아까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그 너무 그 이대남들의 그 지지세를 다시 확보함으로써 일종의 반전 모멘텀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너무 이렇게 좀 어필하려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당히 조금 나름대로 이렇게 적정하게 나눠져 있는 이대년들의 반발을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균형 감각을 어떻게 찾는가, 균형성을 어떻게 찾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측면에서. 그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대남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친구들에 대한 맞춤형 공략이나 그 친구들 어떤 정서에 타격하는 여가부 폐지라든지 백신 패스 폐지, 병사 200만 원 뭐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 투표 날
사전투표날 거기에 대한 영향으로 나타날 것인가. 근데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20대 남성들 아까 말한 대로 상당히 그 상실감에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친구들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 친구들이 굉장히 그 디지털 문명 시대에 아주 이렇게 익숙한 그 세대들이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 정보력이 상당히 막강하다. 이랬을 때 진짜 자기의 미래를 갖다가 이렇게 이 책임지줄 혹은 또 함께할 그런 대통령감은 또 누구인가 이런 부분에서 이 적자적인 어떤 판단보다는 상당히 좀 깊이 있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20대 남성한테 꼭 맞는 공약만 제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20대 남성을 지지할 거다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볼 때는 이 20대 남성은 이번이 젠더 갈등 대선이라 하는데 그게 상당히 이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있고 그 영향 속에서 그것을 갖다가 상당히 좌지우지 해나가는 게 또 이준석 당대표가 가진 여러 가지 네트워크와 커넥션이 그렇게 또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이준석 후보, 국힘의 자산, 윤석열 후보의 어떤 좀 확실한 지지 세력화되고 있다. 그 부분. 그거는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앞서 그런 분석을 내놨지만 결국 그 정확한 많은 정보에서 그 사람들이 선택하고 판단되는 거하고 이미 그 국힘, 윤석열 쪽으로 돼 있는 이 부분. 이것은 상당히 그 상충되면서도 아마 그래서 저는 그 결과가 잘못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 때 뭐 그 출구조사에서 72.5%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이준석이가 뭐 715인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더라고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지지율을 받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데 30대는 좀 성향이 다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30대는 어느 쪽의 우위가 아니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균형 잡게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40대는 이재명 지지가 높지만 이 20대에서도 20대 여자는 아까 말한 대로 이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지가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고 이것도 약간 좀 균형을 잡고 있는 것 같고 이대남 정도가 어떤 저쪽으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들이 투표율도 사전 투표율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 이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